그래,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저 우리 모두의 문제일 뿐이야. 분수를 모르는. 오영감의 알 수 없는 슬픔. 윤영호. 오동치 영감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집 앞으로 달려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복영감네의 차가 또 배짱을 부리듯 되바라지게 세워져 있었다. 내 이놈의 짱구 영감을. 그 꼴을 보자 오영감은 대번에 불같은 화증이 울컥 치솟아 올랐다. 어제 그만큼 입씨름을 했으면 알아서 처시를 해야 하련만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또 남의 집 코앞을 가로질러 주차를 시켜놓았던 것이다. 하기야 차를 세워놓은 장본인은 복장구 영감이 아니라 그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비가 아비다우면 자식놈을 타일러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오영감은 새삼 어쩌녁에 버티고 서 있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으며 자신의 잃은 잠버릇이 원망스러워졌다. 오영감은 원래부터가 초저녁만 되면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었다. 저녁 밥상에서 물러나 속에 든 음식이 사글라치면 이내 골아떨어져 버리기가 아주까리 기름 먹고 변소 가는 놈 마냥 정확했다. 애하고 바람은 해만 지면 잔다지만 당신은 어른이 참 용하기도 하오.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팔베개를 하며 모로 들어눕는 오영감을 보며 살아생전의 마누라도 지청구를 해대었듯이 어쨌든 저녁에 오영감이 잠을 참으며 무슨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조막손이 계란을 훔치기보다 더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게 아니라도 언제 들어올지 모를 이웃의 차를 잡을 양으로 보초 서듯 지키고 있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기는 했다. 좋기로 말하자면 그의 아들이 복영감네보다 먼저 들어와 차를 턱 세워두면 좋으련만 명색 사업을 하는 놈이라 귀가 시간이 팥죽 끓듯 했던 것이다. 오영감이 초저녁잠이 많은 것은 이미 젊었을 때부터 생겨난 버릇이라고 보아야 옳았다. 20대 초반부터 목수일을 해온 오영감으로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그의 이마에 붉어진 혹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미 신체의 한 부분처럼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또 일단 눈만 감았다 하면 물미작대기로 메타작을 하지 않는 이상 숨결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이가 바로 오영감이기도 했다. 하기야 어찌 보면 이런 숙면이 오영감의 근력을 유지시키는 바탕인지도 몰랐다. 망 70의 나이였지만 10년 터울의 아랫사람들만큼이나 기력이 짱짱했으며 동갑내기 앞집의 복영감과 함께 세워놓으면 아예 동생뻘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새벽만 되면 누구보다 또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 오영감이었다. 한겨울이라도 5시 반이면 여축이 없는 그였다. 물론 오영감이 알아눕는 일은 개 발이 동상에 걸리기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술, 담배를 멀리한 채 규칙적인 생활을 해온 그로서는 원래부터가 병과는 무관한 노인네였다. 그럼 애비는 차를 개천바닥에 세웠남? 이렇게 중얼거린 오영감은 아들 차 대신에 제 집 앞에 세워져 있는 복영감네의 차를 성난 뱀 개구리 노려보듯 보고 있었다. 이제 주차 문제는 남의 동네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칠이 낡은 연립주택과 지붕이 낮은 슬래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오영감네 동네에서도 차를 세워두기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마치 고양이 맞박에 공 올려놓기만큼이나 힘이 드는 형편이었다. 어제 아침에 일만 해도 그랬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일어난 오영감이 세수를 하고 빗자루를 들고 집 앞을 나서니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남의 집 차가 자기 아들 차 대신에 숨통을 조이며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아니 이건 어떤 놈의 집차가 남의 집 코를 틀어막고 있는 게야. 입심이 좋기로 동네에서도 소문이 난 오영감은 대바람에 고함부터 질러댔다. 차는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새 중형차였다. 이 사람이 신새벽부터 웬 고함소리여.
동네 사람들 단새벽잠 다 깨우게. 이렇게 냉큼 말을 받으며 달려나온 사람은 바로 앞집의 복장구 영감이었다. 나이가 든 노인네들의 아침은 이처럼 빠르다는 것을 표시라도 내듯 입담 좋게 떠들며 골목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보면 몰라? 내 집 숨통을 조이며 남의 집 차가 틀어막고 서 있는데 그럼 좋아서 히히거릴까? 오영감은 결기를 버럭 끌어올리며 차를 집어 던질 듯이 삿대질을 해댔다. 오영감네 집과 복영감네 집은 길을 사이로 한 채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나 골목길이 좁아 양쪽으로 차를 세울 수가 없었으므로 오영감집 쪽으로만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다. 뭐가 어쨌다고 그래? 주차선에 맞게 잘 세워두었구만. 이런 멍청한 화상하고선 남의 집 앞에 왜 차를 세우냔 말이야, 내 말은. 동전만한 까만 점이 중앙에 있는 턱을 까딱거리며 복영감이 짐짓 대꾸를 하자 약이 오른 오영감은 복영감을 향해 눈을 부라렸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여기는 일렬 주차구 내 집 앞으로 차를 댈 수가 없으니 그쪽으로 세워둔 건데. 아니 그럼 이 차가 자네 집 차란 말인가? 그제야 오영감의 눈이 이제는 아래 위로 한껏 벌어지며 방금 빵틀에서 구워져 나온 듯한 새차를 흘낏거렸다. 왜? 우린 차 사면 안 되는감? 그저께 우리 아들이 뽑은 차여 이게. 복영감의 이런 말투에는 우리 차가 니놈네의 차보다도 더 크고 좋으며 이제 우리도 잘 살게 되었다는 내음이 떡고물처럼 뭉클 묻어있는 듯 했다. 그러자 오영감도 주춤거리며 요거 봐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짱구 영감네가 언제부터 저런 차까지 사게 되었으며 이렇게 아금밖에 대거리를 탕탕하게 되었는가 생각하니 새삼 세월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동네에 나도는 소문대로 저 짱구 영감의 아들 팔자가 늘어져도 한참은 늘어진 모양이라고 생각되었다. 복영감의 아들은 오래전부터 어떤 대학병원의 영안실에서 근무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 동네와 멀지 않은 변두리에 병원 하나가 들어서자 무슨 줄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의 영안실을 도맡아 운영하게 되고부터는 사뭇 형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집 여편네의 입성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가 하면 생선차가 골목에 들이닥칠라 치면 보란듯이 조기 두rum을 사들이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다. 짱구 복노인의 코에 때깔 좋은 태에 돋보기가 걸린 것도 그로부터의 일이었다. 동네 노인정으로 들어서며 괜히 손가락으로 돋보기를 밀어 올려대는 복노인의 꼴을 볼라치면 오영감은 속이 메스꺼려 헛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으나 그렇다고 놀부심보 마냥 남의 잘 사는 것을 배아파하며 심술을 부릴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다. 요즘 그 장사가 아주 수지 맞는답니다. 초상집 인심이 짤 수가 없거든요. 우리만 해도 그래요. 만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좀 더 좋은 관에 비싼 여미를 입혀드려서 마지막 가시는 길 편히 보내드리고 싶지 장의 예물 가지고 깎자 말자 하지는 않을 거걸랑요. 하필이면 보기를 든다는 것이 아직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을 들먹여서 못마땅하기는 했지만 아들 녀석의 말이 실없는 소리만은 아닐성 싶었다. 요사이 신문을 보아도 병원의 영안실 횡포가 앵간한 예식장 바가지 뺨친다고 하지 않던가 말이다. 어쨌든 오영감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저 새 차 때문으로도 복영감네가 돈푼깨나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가 죽을 오영감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마에 굳어진 혹처럼 말을 단단하게 뭉치고 다져서 이렇게 내뱉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지금 새 차 산 거 자랑하려고 남의 집 앞에 요렇콤 차를 세웠는가? 시방 뭐라고 했어? 남의 집 앞이라고? 예끼 이 사람아, 이게 어떻게 남의 집 앞인가? 내 집 앞도 되는 거지. 뭐셔? 그렇지 않고 만일 주차선이 그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쪽으로 그어져 있다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그러면 자넨 내 집 앞에 세우지 않고
자네 안방으로 차를 끌고 갈 심산이었남? 아니 그럼 난들 내 집 앞 놔두고 우리 차는 낙동강 오리알되란 말인가? 그러니까 내 말인즉슨 이 자리는 자네 집 앞인 동시에 우리 집 앞도 되니까 둘 중 먼저 오는 쪽이 세우도록 해야 된다 이 말 아닌가? 뭐가 어째고 어째? 이렇게 언성이 커지게 되니 이웃집인들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잠이 깨지 않을 수가 없었다. 새벽부터 웬 소란들이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오영감 집에서는 그의 아들이 나왔고 복용감내서는 그의 며느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들이 모습을 나타내자 오영감은 대뜸 그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예, 애비야, 너는 차를 도대체 어디다 세웠니? 조 앞 개천바닥에다 두었어요. 아니, 넌 알짬 같은 내 집 앞 놔두고 왜 거기다가 차를 세워? 그러다 간밤에 소나기라도 쏟아지면 차 하나 말아 먹으려고 그러냐? 매기침만 내놓아도 그 개천 쉬 넘친다는 거 몰라서 하는 짓이야? 저런 놀부심통하고선 그럼 우리 새 차는 날려버려도 된다는 겐가 원? 뭐라고 이 짱구야? 아 왜들 이러십니까? 실성한 놈 춤추듯 쉴 새 없이 팔을 내저으며 사태질을 해대는 두 노인네들, 이쪽의 아들, 저편의 며느리가 뛰어들어 어제 아침에 그 분란을 가라앉혀 놓기는 했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새벽도 복영감네의 차가 집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을 본 오영감은 그 남은 불씨에 기름을 끼얹은 듯 대번에 속에서 천불이 치솟았다. 가슴속을 들끓던 열불이 이제 막 밖으로 터지려는 찰나 며느리의 음성이 먼저 오영감의 귓가를 때렸다. 아버님, 어젯밤 아범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제 아침의 사건을 잘 아는지라 며느리가 낌새를 눈치채고 시아버지의 뒤를 따라 나왔던 모양이었다. 방금 뭐랬냐? 간밤에 애비가 안 들어왔다고? 네, 친한 친구가 상을 당해 그 상갓집에서 밤을 새운댔어요. 자기 아들의 차가 이 차 때문에 개천바닥으로 밀려난 것은 아니었으므로 반분이 풀리기는 했으나 그래도 뒤틀린 벨이 제재를 찾기에는 아직 성이 차지 않는 오영감이었다. 알았다. 들어가거라. 내친 김에 난 산보나 좀 하고 오마.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오영감은 천천히 걸음을 떼놓았다. 윤이 번지르르 흐르는 복영감네의 세차 옆을 지나치자 가라앉으려고 하던 벨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생각 같아서는 조 기름기가 도는 차 옆구리를 못으로 살짝 긁어놓고도 싶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올곧게 살아왔노라고 자처하는 터요. 또 경우 바르기가 남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오영감으로서는 역시 그런 생각은 마음속의 장난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오영감은 다시 한번 침을 퇴하고 뱉어내었다. 사실 복영감네의 생활이란 그 아들이 병원에 영안실을 독차지하기 전까진 소금장수 뒷방만큼이나 빡빡한 살림이었다.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 경로당 바로 앞에 있는 싸구려 국수집에서 장터국수 한 그릇조차 이틀을 연달아 못 사먹던 그였는데 이제는 친구들 간에 술 출연까지 앞장서서 도맡아 나서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쩝쩝 입맛을 다신 오영감은 어느덧 개천가로 나와 있었다. 개천은 언제나 지독한 냄새를 폴폴 풍기며 흘렀다. 코끝을 찡긋거리며 오영감은 이맛살을 잔뜩 찌푸렸다. 개울가로는 다져진 공터가 있었고 난쟁이 앉은 키만한 개천 뚝은 그 바깥으로 신용만 내고 있을 뿐이었다. 뚝은 달고 다른 곱사등이 마냥 경사가 밋밋하여 차가 곧잘 타넘을 수 있었으므로 미처 골목에 자리를 잡지 못한 차들은 이 뚝 너머의 빈터에 주차를 시켜놓고는 했다. 그러나 이 개천은 소나기라도 한 줄금 세차게 내릴라치면 우습지도 않게 금방 물이 불어났으므로 까딱하다가는 차를 물속에 처박기 딱 알맞은 위험이 있었다.
한 달 전엔가도 간밤에 때 아닌 폭우로 불어난 물 때문에 개천가에 세워둔 차 한 대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동네 사람들 모두가 잠을 설치게 되는 것도 이 개천의 범람 때문이었다. 오영감은 내년 선거 땐 기필코 이 개천 문제만은 천하 없어도 악휘를 짓고 말리라고 마음을 다잡아 먹었다. 이제까지도 매번 선거철만 되면 개천의 보수 및 복개 공사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공사 자체가 한두 푼의 돈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다가 기회만 있으면 이 동네를 미련 없이 떠버리는, 다시 말하면 전출입 인구가 많았으므로 시간만 끌다 보면 공약을 준수하라는 말들은 자연히 사그라지게 마련이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결국 골탕을 먹는 쪽은 갈데없는 박힌 돌들 뿐이었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이들은 애당초 뿌리를 깊게 박았기에 쉽사리 뜰 수가 없었고, 뜨기가 쉽지 않았기에 뿌리가 점점 더 야물고 깊게 내려졌던 것이다. 담벼락에 포스터가 나붙고 전봇대마다에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하면 돌려질 돈 봉투와 쌀포대를 기대하며 온 마을이 들뜨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네들도 한사코 그런 것들만 바라던 때와는 사뭇 세월이 달라졌다. 그들도 지금은 차를 가지게 되었고 새빵살이를 하면서도 자가용을 굴리는 형편인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오영감의 입맛에 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요즘의 작태를 무작정 내칠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다. 처음 동네에서 한두 집 차를 사는 집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오영감은 속으로 욕을 사납게도 해대었다. 머슴질 10년에 하루아침에 양복으로 바꿔 입고 기생방도 들락거린다더니 차는 무슨 놈의 썩어빠질 찬가 말이다. 차라리 그럴 여유가 있거들랑 돈을 좀 더 모아서 숨만 크게 들이쉬어도 악취가 올라오는 이놈의 동네를 어서 벗어나라고 소리를 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괜찮았다.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은 격간살이를 하고 있는 축들이었다. 그나마 개따지 같은 집 한 칸이 없어 남의 집 새빵을 사는 주제에 자가용을 타고 다니겠다니 가당키나 한 말인가. 복영감내만 하더라도 그랬다. 독채 전세라고는 하지만 분명 자기 집은 아닐진데 돈냥이나 만지게 되었다고 덜컹 차부터, 그것도 이 동네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중형차를 샀던 것이다. 오영감은 자기네가 차를 사던 때의 일을 돌이켜보았다. 아버님, 저희도 차를 하나 샀으면 합니다. 뭐시여? 처음 아들이 이렇게 말을 꺼냈을 때 냅다 고함부터 지르던 오영감이었다. 방금 네가 자가용을 사겠다고 했냐? 왜? 쓸개 빠진 놈들이 옆에서들 사내니까 배가 아파 그러냐? 아니면 제 집 지닌 놈이 차도 하나 없으니까 체면이 깎여 얼굴이 따가워서 그러냐? 그렇게 화만 내시지 마시고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 몸 하나 편하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제 사업장이 변두리의 동네에서도 떨어진 산기슭 아닙니까? 갈수록 거래처에 돌아다닐 일이 많은데 버스를 타려면 한참이나 걸어 내려와야 하고, 그러다 보니 능률적인 면에서 오히려 손해니까 그렇죠. 다리가 아픈 건 고사하고라도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니까 그게 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아들이 벌이고 있는 제1토룡연구소는 일의 특성상 동네와 떨어져 있었으므로 어떻게 보면 그의 아들이야말로 절실하게 차가 필요한 사람인지도 몰랐다. 사람이란 앉으면 눕고 싶고 술이 있으면 안주 타령하게 마련이다. 하늘이 내린 큰 부자가 못 될 바에야 작은 부자는 근검절약이 만든다고. 벌릴 때 한 푼이라도 아끼고 모아야 나중을 기약할 수 있는 게야. 결국 두어 번을 퉁기다가 물러앉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썩 마음이 내켜하지는 않던 오영감이었다. 오영감은 천천히 동네를 한 바퀴 돌아 집으로 향했다. 저쪽 모퉁이에는 또 누가 뽑아다 놓은 것인지 임시 번호판을 단
새 차 하나가 보란듯이 서 있었다. 빌어먹을 것들. 새 차 빼오기 경쟁이라도 벌였나. 그 꼴을 보자 오영감은 거의 가라앉아 가던 심사가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저것이 모두 필경 맞돈 주고 산 것은 아닌 것 같고 월부인가 할분가로 그은 것이 분명할진데 아무리 먹는 것 입는 것 괴로운 줄 모르고 크고 제 잘난 맛을 사는 세상이라지만 오영감으로서는 도무지 딱하게만 여겨졌다. 아들에게 차 들여놓는 것을 허락하면서도 오영감이 단 한 가지 분명하게 언지를 준 것이 있다면 꼭 현금으로 사야 한다는 약조였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엄대 긋고 가져오고 나면 나중에 그 뒷감당하기가 좀 힘들고 귀찮은가 말이다. 현찰 주고 차 살 능력이 없거든 자가용 굴릴 생각 아예 말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던 것이다. 집이 바라보이는 골목 어귀에 들어서던 오영감은 자신도 모르게 혀를 끌끌거리고 있었다. 자신의 집 쪽으로 그어진 차선에는 한 채의 빈 공간도 없이 차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심심찮게 주차 전쟁이란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오영감은 괜히 심사가 뒤틀려 혼자서 구시렁거리고는 했다. 오영감은 자신의 집 앞에 아직도 붙박여 있는 복영감네의 차를 곱지 않은 눈길로 훑어보며 집 안으로 사라졌다. 예, 아가야. 퉁탕거리며 망치질을 하던 오동주 영감은 그의 허리를 펴며 안쪽을 향해 목청을 돋우었다. 아침을 마친 뒤 조간신문을 대충 훑어본 후 바로 시작했던 작업이었다. 아무렴 왕년의 솜씨가 어딜 가려고. 오영감은 방금 자신이 만든 A자형 나무 틀을 보며 손가락의 아픔도 잊은 채 지그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망치가 겨냥한 못대가리를 벗어나 잡고 있던 손을 내리치는 바람에 왼손 집게 손톱이 꺼멓게 피멍이 들었지만 돋보기를 안 쓴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돋보기를 끼노라면 영락없이 더 늙어 보인다는 게 오영감의 생각이었다. 아버님 부르셨어요? 오냐, 저 무엇이냐, 여기에다 글씨를 좀 써야겠다. 붉은 색깔이면 더 좋겠다만 어쨌든 좀 큼직하게 쓰려무나. 주차 금지라고. 며느린 오영감이 만든 나무들을 힐끔 쳐다보았다. 아버님 그럼 이게 주차 금지 편말이에요? 그럼 넌 주차장 표신 줄 알았냐? 차는 날로 늘어나 골목에 북새통을 치는 판에 이거라도 집 앞에 갖다 놓아야 애비가 늦게 들어오더라도 개천바닥에 차를 대지 않고 제 집 앞에 세울 것 아니냐. 여러 말 할 거 없이 오후가 되거든 차 들어올 자리에 이걸 미리 내다 놓아라. 다른 차가 얼씬도 못하게. 난 이제 경로당에나 나가봐야겠다. 어제 아침에 소란을 겪은지라 며느리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잠자코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을 꺼내었다가는 아버님에게 무슨 말을 들을지도 몰랐지만 아닌 게 아니라 차 세워놓기가 갈수록 힘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오영감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며느리는 지갑을 뒤져 10,000원짜리 한 장을 잠자코 내밀었다. 웬 돈이냐? 용돈이 변변치 못하실 텐데 뒀다 쓰세요. 그럴 여유가 있냐? 요즘 아범의 경기가 날로 좋아지나 봐요. 그래서 저축도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그래야지. 일이 잘 될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게요. 며느리가 찔러주는 지폐를 못 이기는 척 받아나온 오영감은 곧장 경로당으로 향했다. 차들이 모두 빠져나간 골목 안은 썰물이 빠져나간 듯 텅텅 비다시피 길이 넓어져 있었다. 그 썰렁하기조차 한 골목길을 오영감은 발걸음도 가볍게 내닫고 있었다. 오영감의 걸음걸이는 아직 힘들어하는 구석이 보이지 않았다. 허리도 꼿꼿했으며 몸가짐이 흐트러진 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영감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까닭은 물론 규칙적인 생활이 그 첫째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마누라를 일찍 여의고도
딴 데 정력을 빼앗기지 않은 채 내처 일에만 몰두해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오영감이 마누라를 잃은 것은 아들놈이 중학교를 들어가던 해였다. 생산이 귀한 집이라 늦게 소생을 하나 더 보려고 했던 것이 불찰이라면 불찰이었다. 10년도 더 터울이지게 생긴 태기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 끝내는 산모와 아기를 모두 그르치게 만든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 후 오영감은 일과 아들에게만 매달렸다. 그래서 아들놈을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변두리 동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손수 집까지 한 채 마련하게 된 그였다. 오영감은 30년 가까이를 홀로 산 자신의 삶을 결코 후회해 본 적은 없었다. 오히려 호라비 밑에서 자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새길로 빠지지 않고 무사히 일가를 이루도록 해준 데 대해서 천지신명께 감사하고 있었다. 또 하나 그에 못지않은 복이 있다면 착한 며느리를 보았다는 점이었다. 어휴, 벌써 밥때가 되었군 그래. 그럼 나 먼저 가네. 어떤 친구는 경로당에서 한참 놀다가도 때 시간만 되면 득달같이 집으로 내빼고는 했다. 자칫 시간을 놓쳐 밥상을 치워버린 후이면 드센 며느리 무서워 밥 차려달라는 소리를 입 밖에 낼 수가 없어 곱다시 굶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 정도까지야 안 간다 하더라도 아들네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시아버지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모양 같았다. 특히나 할망구를 잃고 외톨이가 된 축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오영감은 그야말로 여러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도 남음이 있었다. 누가 뭐래도 제 목소리를 높여가며 살고 있는 몇 안 되는 노인 중에 하나였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런 오영감에게도 남모르는 안타까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손자 안아보기가 그렇게 소원이건만 아직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손주놈의 손을 꼭 쥐고 구멍가게를 찾아가는 노인네를 볼라치면 오영감의 눈에서는 저절로 아지랑이가 피고는 했다. 경로당에서 새 영감이 먼저 나와 있었다. 들어서면서 보니 짱구 복영감을 중심으로 양옆에는 황노인 그리고 김주사가 두 무릎을 팔로 감싼 채 복영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오영감이 나타나자 한참 입을 놀리던 복영감은 갑자기 이야기를 뚝 그쳤으며 먼저 인사말을 건넨 사람은 김주사였다. 그렇잖아도 자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 손까지 번쩍 들어보인 김주사는 자기 옆으로 사이를 벌여주며 오영감이 앉기를 기다렸다. 거 자넨 날로 신수가 좋아지네 그려. 오영감이 자리를 잡자 안부를 대신하듯 그렇게 다시 김주사는 말문을 열었다. 때때로 똥고집을 부려 주위 사람들의 부하를 긁기도 하나 비교적 사리에 어긋나지 않게 똑똑 부러지듯 이를 매조지하는 오영감과 어울리는 것을 김주사는 좋아하는 편이었다. 이 친구 몇 날 안 보이더니 그간 흰소리만 늘었군 그래. 이 나이에 좋아져 봤자 다들 백로지난 풀립 신세인데 뭘 그러나. 헌데 자네는 왜 이렇게 뜸했는가? 어디 몸져 눕기라도 했남? 관격인가 뭔가가 들어가지고는 한 며칠 자리 보존했네. 아닌 게 아니라 김주사의 얼굴은 많이 축이 나 있었다. 거 누가 뭐라고 해도 몸 가축은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야. 아들 뒀다 뭐해. 이런 때 몸보신이라도 좀 시켜달래지. 말 말게. 그 녀석도 제 마누라 등살에 허리가 나보다 더 휠판이네. 오히려 내가 민망할 지경이야. 그저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오영감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에 수심까지 겹친 김주사를 대하자 왠지 코끝이 시큰거려 이렇게라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좀 이따 나랑 점심이나 같이 하세. 오늘은 내가 살 테니께. 오늘 점심은 저 친구가 산다는데 자기 아들이 차를 빼서 신고식인가 뭔가를 하겠대. 그래? 김주사가 턱으로 복영감을 가리키자 약간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복영감은 킁하고 콧소리를 한 번 내었다.
그러고 보니 들어올 때의 어색한 분위기 하며가 어제의 주차 사건을 저 짱구 영감이 떠벌리다가 자신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야기가 잘린 것이 분명하다고 오영감은 생각했다. 성깔대로 한다면 내친김에 잡돌이를 단단히 해두고 싶건만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춘다는 것이 사내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오영감은 그만 마음을 다잡아 먹었다. 요즘 이 친구 아들이 돈을 꽤 잘 버는 모양이야.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사길량으로 대머리 황노인이 모처럼 부리를 헐고 나섰다. 앵간에서는 좀채 말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였다. 오늘은 웬일인지 매파 말붙임하듯 양쪽의 눈치를 살피며 슬쩍 끼어들었던 것이다. 아무렴 요즘 교통사고로 툭하면 사람들이 죽어가는 판이니 거리 송장들 수습하는 일거리야 끊임없이 있을 게구먼. 게다가 차가 자꾸 이렇게 불어나니 좀 좋은가? 사고가 자꾸 생길 테니 아마 조만간 돈방석에 퍼질러 앉게 될 거야. 조금 전에 황노인 말이 본인으로서는 사심없이 한 소리이겠으나 듣는 오영감에게는 그것이 아무래도 오늘 점심값을 내는 보경감의 아들을 추켜 세우는 것만 같아 짐짓 이렇게 비꼬아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보경감의 아금받은 대답이 단번에 터져나왔다. 하기야 지렁이 똥 싼 거 긁어 모아가지고 파는 것보다면 낫지. 애당초 비교도 안 되고 내 아들놈의 일은 그래도 후생사업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으니께. 찢고 까부는 듯한 보경감의 대거리에 오영감은 당장 이마에 핏줄이 솟았으나 마음을 냉정하게 다스리느라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어제 일을 빌미로 찍자로 붙으려 한다는 꼴을 두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말이야 곧장 퉁겨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병원 영안실에서 송장 매만지는 것이 후생사업이라. 뭐 그것도 따는 틀린 말은 아니겠군. 그렇다면 우리 아들놈의 지렁이 사육은 나라에서 표창을 받아도 골백번은 받았겠구먼. 이거야말로 국토환경 보존 사업이요. 공해 퇴치 사업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하는 일이니깐 말씀이야. 일이 이쯤 되자 황노인과 김주사는 버성기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재간이 없어 그저 우두커니 웃음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오영감 아들의 지렁이 사육사업은 생소한 분야이긴 하지만 요즘같이 공해산업이 판을 치는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롭고도 유익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지렁이는 징그러운 생김새와는 달리 유기성 산업 폐기물을 먹어 없애고 비료와 약품을 제공하는 아주 유익한 동물이죠. 뿐만 아니라 정력에도 아주 그만이래요. 그래서 그 외에 요즘에 토룡탕이 곧잘 팔리지 않습니까? 오영감 아들은 지렁이 사육업을 시작하면서 이처럼 지렁이 예찬론을 열렬히 펴고 있었다. 그는 또 얼마 전에는 이색적인 양식업의 사업주로 신문에 기사화까지 되었는데 그 여세로 요즘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기도 했다. 산업 폐기물로 골치를 앓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참신하고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만은 사실이었고 또 칭찬할 만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영감은 아들의 사업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자부심이기도 했다. 적어도 보경감의 아들처럼 남의 시신을 미끼로 돈을 후려내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렁이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제법 전문가 못지않게 된 오영감이었다. 그것은 그만큼 아들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였으며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일한 일임을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결과였다. 오영감은 이 동네를 벗어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집을 늘려갈 생각으로 간직했던 통장을 아들에게 건네주고 말았는데 다행히도 아들은 순조롭게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산업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이때 그것을 우리가 말끔히 공짜로 처리해 주겠다니 각 업체에서는 할배야 하고 운반해 줄 것이 아닌가 말이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니께. 자네 말을 듣고 있자니까 아예 땅 짚고 헤엄치기구만 그랴. 조만간에 재벌되면 우리랑 안면이나 바꾸지 말더라고. 오영감의 긴 연설에 배알이 꼬이는지 잠시 뜸을 들이는 사이에 꼬장꼬장한 복영감 말소리가 납죽 끼어들었다. 그러고는 짐짓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채를 하자 오영감은 그런 복영감을 흡뜬 눈으로 가만히 노려보았다. 언제 부자가 된다고 했남? 말이 그렇다는 게지. 나는 자네가 하도 긴 사설을 엮길래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러나 저러나 내 이때까지 지렁이가 용이 되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네. 미꾸라지가 용 되었다는 소문은 들었어도. 아니 그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객적은 소리가 아니라 말인즉슨 사업을 하려면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버려야 된다 이 뜻이야 내 말은. 그래야 돈을 벌어도 왕창 벌고 부자가 되어도 쉽게 된다는 얘기지. 지렁이 가지고야 어디 어쩌다가 월척 한 마리 낚는 식이지. 어느 하세월에 큰돈 만지겠냐 이 말씀이야. 이제 보니까 이 영감탐구가 순 자기 아들놈 자랑을 늘어놓고 있구만 그래. 사지가 얼어붙은 빳빳한 시체일랑 많이 상대해서 돈 실컷 벌어들이게나. 내 이렇게 축소해줌세. 오영감이 복영감을 향해 두 손을 모아 비비는 신용을 해보이자 그 꼴을 지켜보던 김주사와 황노인은 자꾸 마음이 조마조마해져 갔다. 저러다가 종래에는 멱살잡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예전엔 오영감의 불뚝 성질이 터져나오면 못 이기는 채 주저앉곤 했었는데 형편이 날로 바뀌어가는 이 즈음에 들어서는 여간만 꼬장꼬장해지지 않은 복영감이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근력으로 보아서도 복영감은 오영감에다 비길 바가 못 되었다. 하지만 근간에 들어서는 보약으로 몸 가축을 단단히 했는지 여차하면 맞잡이로 머리끄덩이라도 잡을 것처럼 대거리가 사뭇 당차 보였던 것이다. 고목나무에 새순 돋는다더니 어쨌든 복영감의 고개는 약오른 독사 대가리 마냥 요 며칠 사이에도 더욱 빳빳해진 듯 했다. 하지만 내 아무리 지렁이 새끼를 기르고 있을 망정 자네 아들 부러워하지 않을 테니 염려 꾹꾹 눌러놓게. 저 앞 개천바닥에 혀를 콱 쳐박고 죽을 망정 우리는 시체 후려서 돈 벌 생각은 아예 없으니께. 요 망할 놈의 친구 말 뽐새 좀 보게. 우리 아들이 아무리 영안실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기로서니 그래 이웃집 상사들라고 구슬한 일이 있단 말인가? 아니면 남의 초상집에 뛰어들어 시체라도 훔쳐왔단 말인가? 세상에 무슨 억하심정으로 친구 사이에 그따위로 남의 염장을 지르남? 허허 이 깡통 같은 사람 좀 보소. 이 친구는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는 아예 끄고 사는 모양이네 그랴. 어저께만 해도 그런 보도가 있었어. 교통사고나 기타 여러 재해로 사람이 죽으면 인근 병원의 차들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서로 그 시체를 자기 병원의 영안실로 옮기려고 꼴사나운 사투국이 벌어진다고 말일세. 그게 바로 시체 후리기가 아니고 뭐겠나. 송장 하나를 연구해 두면 얼마만큼 생기는 게 있고 남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 가랑이를 찢을 듯이 덤벼드는 꼴이 그게 그거지 뭔가. 이놈의 영감탐구가 되는 놈 사돈을 맺었나? 웬 허풍과 의심이 저리도 많을까? 예끼 버르장머리 없는 친구야.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복영감은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옆에 두 사람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이윽고 사이를 가로막고 나섰다. 재신머리 없는 짓거리들 하고선 친구 사이에 드잡이라도 하려고 그러는가 시방. 이제 그만 진정들 하고 점심이나 하러 가자고. 싸워도 먹고 싸워야 할 게 아닌가. 그러나 대장간 풀무짓하듯 숨을 거칠게 들이쉬던 복영감이 벌떡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만 핑하니 바람을 일으키며 자리를 떴다. 오늘 점심을 사기로 했지만 난 그만 가봐야겠네. 저 친구하고 겸상을 했다간
먹은 것도 돌아 올라올 것 같아서 그러네. 자네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다음에 꼭 삼세. 이렇게 매몰차게 쏘아붙인 복용감은 누가 잡을 새도 없이 휑하니 경로당을 벗어나 버렸다. 일이 이처럼 묘하게 되어버리자 남은 셋은 어마지도 멍해져 있었다. 저런 야말이 없는 친구 같으니. 분위기가 이참에 이르자 오영감은 자기가 너무 심하게 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무안했다. 나이살이나 먹은 주제에 주책 없이 군 꼴이 옆에 두 친구에게 미안하게 여겨져서였다. 게다가 복용감이 내빼버린 지금으로서는 망신을 당하는 것은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낯이 뜨거워졌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따라 다른 노인네들이 나오지 않은 점이었다. 가세, 저 친구 아니래도 오늘 점심은 내가 살 요량이었으니께. 오영감은 두 사람과 함께 경로당을 나서자 골목 모퉁이를 꺾어 똑바로 길을 잡았다. 저 아래 장국밥집으로 갈 참이었다. 값이 맞춤하게 싼 데다가 빈대떡에 소주 한 잔이 간절했기 때문이었다. 원, 그깟 일로 자리를 박차할 건 뭔가. 다시 안 볼 사람도 아닌데. 누가 아니래. 아무리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지만 그 친구 요즘 너무 뻣뻣해진 것 같으이. 김주사와 황노인은 딴에는 머쓱해진 분위기를 해칠 양으로 한마디씩 내뱉었으나 오영감의 심사는 여전히 착잡하기만 했다. 그 친구 나무랄 것 하나 없어. 애당초 속이 좁기로는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께. 아닌 게 아니라 어제 자신이 보인 행동은 정당하다고 할 수만은 없었다. 길을 사이에 둔 양쪽 집으로서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차를 세울 권리가 있었고 복영감 말 맞다나 주차선이 자기네 쪽으로 그어져 있었다면 오영감 자신도 그렇게 뻗대었을 것은 뻔한 이치였으니까 말이다. 오영감은 돌연 긴 한숨을 토해내었다. 그들이 걸어 내려가고 있는 골목도 차들이 군데군데 세워져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를 보든 매일 보든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이 거의 없듯 요즘은 차도 일단 사두고 보자는 심사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새빵을 살면서조차 굳이 차가 있어야 한다니 오영감은 그 소리를 도대체가 짐작기 어려웠다. 그러니 저렇게 차가 골목마다 널려 있을 수밖에. 이제 이 골목이건 저 골목에서건 주차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예전에 시장바닥에서 반찬값을 깎느라고 떠들어대던 악다구니가 오늘날엔 주차 때문에 벌이는 신랑이 질로 바뀌어버린 듯 했다. 날이 갈수록 그 소란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으리라. 김주사와 황노인과 헤어진 오영감은 개천 뚝을 따라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국밥에 빈대떡을 곁들인 소주 때문인지 오영감의 얼굴은 사뭇 불쾌했다. 개천은 여전히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폐수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 지독한 냄새에도 아랑곳 없다는 듯 조무래기 서너 명이 개천 옆 빈터에서 공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이제 오래지 않아 골목에서 넘쳐난 차들이 저 꼬마들의 놀이터마저 덮어버릴 거라는 생각이 취한 오영감의 머릿속에도 떠올라왔다. 아무렴 너나들이로 경쟁하듯 사대는 차들인데 저 공터인들 넓을까. 곧장 복용감을 찾아가 사과를 하리라 마음먹었다. 자기네가 차를 샀을 때에는 그네인들 얼마나 속이 편치 않았을 것이며 그네들이 차를 갖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도 또 얼마나 집 앞에 턱 세워놓고 싶었을까 말이다. 그렇고 말고. 오영감은 연신 고개를 주걱거리며 골목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몇 발자국 나아가다 말고는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그만 아연해지고 말았다. 아니 그래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차를 지금부터 자리를 잡아두자는 게야. 그거야 영감님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나야 그 집에서 하도 유난을 떠니까 할 수 없이 그렇지.
두 사람은 분명히 복영감과 자신의 며느리였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복영감의 손에는 주차 금지라는 글씨가 쓰인 편말이 들려 있었다. 아까 먼저 나간 복영감이 그 길로 저 표지판을 사왔음이 분명했다. 요즘은 아예 저렇게 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다고 했으니 말이다. 다 그만둬. 이제 그만두란 말이야. 오영감은 벼락같이 고함을 내질렀다. 그 소리에 놀라 이쪽을 쳐다보며 우두커니 서 있는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간 오영감은 다짜고짜로 양쪽 편말을 모두 빼앗아 힘껏 내팽개쳐 버렸다. 복영감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는 있었지만 그 기세에 질렸는지 감히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먼저 오는 사람이 여기 세우기로 해. 그럼 된 거지? 오영감의 눈시울은 어느새 붉어져 있었다. 그것은 좀 전에 마신 술탄만도 아닌성 싶었다. 오영감은 이러한 싸움이 모두 이 동네에 공통된 서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겨우 어찌어찌해서 차는 하나 장만했으나 그것을 편하게 세워둘 공간이 없는 그들로서는 그 치닫거리조차 쉽지가 않았으며 오히려 이처럼 소란의 불씨만 만들고 있는 셈이었던 것이다. 그래,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저 우리 모두의 문제일 뿐이야. 분수를 모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돌아서는 오영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영감도 고개를 숙이며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었다.